우리나라 대표 도예가 중 한 분이시고요. 또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분이시고 작품 가격도 뭐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지산 이종능 도예가님 오늘 톡톡 동해인에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멋있으세요. 경기도 광주에서 작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바쁜데 저를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주가 고향이시니까 아마 포항도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포항 송도 해수욕장에 자전거 타고요? 네. 왔어요. 경주에서 이렇게요? 네. 와. 그래서 이제 여름에 해수욕하고 친구들하고 그리고 왔다 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시군요. 하긴 뭐 포항 경주는 옆 동네랑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더 반가운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초대를 했지만 이렇게 귀한 작품들까지 갖고 와주셔가지고 이 작품들을 토훈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으신 거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미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또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토훈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아는 것은 경주 지방에 쓰는 토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려의 비치빛의 청자, 그리고 순백의 조선의 백자를 그렇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시대의 도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감성, 가슴에 쿵쿵 치는 뭔가 감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흙의 흔적, 세월의 느낌, 간절한 바람, 기도로 표현되는 토원이라는 도자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토흔이라는 게 흙의 흔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 선생님께서 이거 이제 직접 이렇게 이름을 만드신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작품에 대한 애정도 더 남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이게 뭐 그렇긴 하지만요. 선생님의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이 토운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어땠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경주에서 나고 자라시고 그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린 시절 어떤 어린이셨어요? 어린 시절은 호기심이 많은 개구장이었습니다. 방학이 되면은 소를 몰고 풀뜯기로 산에 갔고 그 산에 있는 계곡에 우리가 이제 찰흙, 네. 우리 이제 도자기 만드는 점토가 네네. 있었죠. 점토가 있는 그 광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를 가지고 소는 풀을 뜯고 있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고기도 만들고. 찰흙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땠을지 좀 궁금한데 지금의 이제 선생님을 봤을 때는 아마 다른 아이들보다는 훨씬 잘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적은 한 번 있는데요. 예. 제가 5학년 때 방학 과제물로 그 흙으로 가지고 잉어를 만들었습니다. 잉어요? 예. 붕어도 아니고 잉어. 예, 잉어를 만들고 난 뒤에 형이 이제 중학교 다녔으니까 네. 수채화 물감을 갖고 있었어요. 네. 형 모르도록 그 수채화 물감으로 가지고 제가 잉어의 비늘과 잉어의 칠을 했습니다. 와. 방학 과제물로 가져갔는데 예. 선생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아니 뭐 칭찬받아 마땅한 일 아닌가요? 잘 만들었다고?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요. 뭐 정말요? 그럼 너 형이 해줬지 아니면 부모님이 해줬지 이렇게 의심을 받으신 거예요? 네. 너무 잘 만들었다고? 근데 더 재미있는 일은 이제 제가 6학년 올라갈 때 선생님과 헤어질 때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잉어 정말 제가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왜 그때 이야기 안 했어요? 어머 정말요?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순한 학생이셨나 봐요. 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또 말씀 못 하시고.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공부도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명문 경주고 출신이시잖아요. 네. 예. 계속 좀 공부 잘하셨어요?
제 정말 공부 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요. 네. 저 집에는 뭐가 나온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공부를 사실 잘했습니다. 제가 경주고등학교 3학년 문과 전체에서 2등으로 3학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요. 네.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3학년 4월 말부터 네. 외우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외우는 걸 안 했다고요? 네. 공부를 아예 그냥 놓으셨다는 뜻인가요? 공부를 놓지는 않았지만은 일반 입시생들이 하는 머리를 사매고 예. 밤을 새워가면서 암기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왜요? 그때가 학력고사 시절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 외우는 거를 안 한다는 거는 이건 입시를 포기한다는 뜻인데? 그럴 수 있죠. 예. 왜 계기가 그랬냐- 있으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남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4월 말쯤에 중간고사 치기 전에 네.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그 소변을 볼 때 친구들하고 쭉 앉아서 소변을 이렇게 봅니다. 예. 그때 그 창문 사이로 네. 지나가는 새를 보게 됐습니다. 조그만 새가 날아가는데 네. 그렇게 자유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왜 어떤 똑같은 책에 있는 어떤 사실들을 제가 외워야 하느냐.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이야기, 느낌.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다. 그 연도를 외우는 것보다도 왜 임진왜란이 일어났느냐. 그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 생각에서 그때부터 잘 외우지 않았습니다. 외우는 것은 책에 있잖아요. 아니 19살에 갑자기 창문 사이로 날아가는 새를 보다가 이렇게 번개를 맞은 것처럼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확 얻으신 거네요. 자유스럽고 싶었어요. 와. 그래서 고3 때 분명히 이제 뭔가 내가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근데 또 전공은 경영학을 하셨더라고요. 도예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지리산 근방에 있는 경상대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네. 대학 2학년 때 지리산에 놀러를 가는데 그해 장마가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이 많이 무너지죠. 가는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무너진 절벽의 그 네네. 계곡 사이로 물기를 흠뻑 먹으면 무지개 빛깔의 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니 흙이 어떻게 무지개 빛깔일 수가 있죠? 그렇죠. 지리산에 있는 그 백토는 네.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가장 탐을 냈던 흙입니다. 그 도자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흙이죠. 예. 근데 우리가 흙을 찾는 것은 도자기를 만드는 어떤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원료니까. 그러니까 그 무지개 빛깔의 물기를 흠뻑 먹으면 무지개 빛깔의 흙이 준 슬레임. 그 슬레임이 오랫동안 제 가슴 속을 쿵쿵쿵 거렸고 이제 장마철이 올 때는 저도 네. 모르게 그쪽에 구경하게 됐고 이것은 뭐냐면 그 설렘을 또 느껴보고 싶어서. 네. 그 슬레임이나 가슴 쿵쿵거리면 네. 미팅 때 예쁜 이학생을 만난 것보다 훨씬 더 제 가슴을 쿵쿵거리고 설레게 했던 겁니다. 야. 이것이 먼 훗날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그 지리산 가까이에 있는 학교를 가신 것도 운명인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비 온 뒤 그 지리산에 갔던 것도 운명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무지갯빛 흙을 만나시고 네. 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흙에 대한 그런 뭔진 모르겠지만 떨림과 설렘과 자꾸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그걸 느낀다고 또 내가 도자기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제가 대학 4학년 2학기 때 다른 친구들이 이제는 그 취직하기 위해서 335로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렇죠. 있을 때 그럴 때죠. 예. 저는 어릴 때부터 누구와 같아지는 것을 싫어했고 그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남들이 가는 길을 잘 가지 않은 엉뚱함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 갔다 오면서 그 이제 도화지 전지 큰 거 2장을 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 자취방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직업은 다 적어봤습니다. 제일 먼저 적었던 게 사실은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어울리세요, 그것도. 네. 그 다음에 이제 경마 기수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공부를 해서 한의대를 진학할까, 안 가면 라이터 작가가 될까. 2달 정도 적고 나니까 거의 1000개 가량의 직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아, 세상에 이런 직업도 진짜 있는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어느 한날 네. 제가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또 한 사람이 제가 냉정하게, 이제 첫 번째,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제가 하면 즐거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원하는 시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오랫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하나 지운데 마지막 남았던 게 도공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영화네요, 영화. 지금도 제가 왜 도공을 네. 선택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꿈을 꾼 것 같았고 제가 결정한 그 사실에 제가 따르기로 했더랬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셨어요? 갑자기 또 도공을 한다 그러고. 그때까지는 네. 어머니가 모르셨고요. 네. 근데 제가 졸업식 날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네. 근데 다른 친구들은 네 어디 취직했습니다. 어디 취직했습니다. 막 자랑을 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거든요. 네. 어머니는 묻지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를 어머니는 기다렸었는데 저는 말을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 도자기 하러 간다.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냥 물끄러미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네. 그러시더만은 딱 3마디 하셨습니다. 열심히 해라. 다치지 말고. 남한테 요거다 먹지 말해. 그리고 돌아서시는 어머니의 축 늘어진 어깨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어깨를 다시 세우기 위해 갖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두 가지는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다치기도 했고 남한테 욕도 얻어먹었고 그렇지만 한 가지 열심히는 했습니다. Mother of mine, you gave to me all of my life to do as I please. I owe everything I have to you, Mother, sweet mother of mine. I like to move around to a different beat. I'm walking with a smile down my own street. And I don't really mind what you all think, 'cause I am me and that's you. 네, 톡톡톡인 오늘은 경주 출신의 세계적인 도예가 지산 이종능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 참 지금 뭐 앞부분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도 벌써부터 너무너무 울림이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뒷이야기는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자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신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도예를 전공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걸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를 거예요. 도예가가 되겠다 생각하시고 맨 처음 뭐부터 하셨어요? 일단 이천에서 방을 얻었습니다. 아, 일단 이천으로. 예. 그 사람은 남은 서울로 보내고 말을 그렇죠. 남은 제주도 보내라는 예. 옛 선조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도자기의 메카인 경기도 이천에 방을 얻었습니다. 얻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집집마다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도자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단지 남들이 저 집에 참 가면은 배울 거 있을 거라고 해서 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날 그 출근하는 날 네. 그때 논둑 사이로 도시락 하나 옆에 가지고 네. 그 논둑기를 해서 운동화 탁 졸아매 신고 갔을 때 그때 그 기분은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기분이었어요? 막 내가 도예가가 되는 모습을 꿈꾸고 설레고 그랬나요? 제 어떤 젊음을 송두리째 던지더라도 후회 없을 거라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무모할 정도의 용기. 원래 옛날 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식한 게 용기였다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만드는 사람, 조각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불 때는 사람 전부 다 분업화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업화되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또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보다 더 저한테 제가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은 똑같은 걸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 물레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을 성령하는 사람을 대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 대장 그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형님, 왜 똑같은 거를 만듭니까? 네. 그러니까 그 형이 하는 말이 니는 온 지 며칠 안 돼서 모른다. 일본에서 오는 상인이나 인사동 가게 주인이 아, 눈에 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록이나 박물관에 있는 것과 똑같이 가장 근접하게 만들어야 유명한 도예가가 될 수 있고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쟤는 같은 것을 계속 만든다는 거 의미도 없었고 고려청자는 고려의 어떤 이야기, 즉 송나라의 영향과 고려의 불교 문화가 만들어내는 비치배세 조선은 유교 문화와 양반 사회가 만들어낸 숭배의 세계인데 이 시대는 이 시대의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같은 걸 계속 만드느냐?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도 없었고 제가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배울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청자 만드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 청자 만드는 데 가니까 재밌는 것은 그 네. 형이 저를 부리는 야 지산아, 예, 네 점심 때 저 해강 청자에 가면은 입구에 가면 도자기 깨놓은 파편이 많이 있을 거야. 그 중에 하가고 구름을 새겨놓은 그 중에 안 깨진 게 있으면 가져와서 집에서 연습을 해. 형 왜요? 네가 그 연습을 해야 네가 똑같은 거 만드니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집에 백자 만드는 집에서 한 10일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청자 만드는 집에서 5일 있다가 나왔어요. 아, 그 남의 그 학그림 베껴서 연습하라는 말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요? 그렇죠. 제가 할 일은 아니니까요. 도자기 만들어 올 때 친구들하고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고 왔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간다. 크게 될 거다. 나는 나중에 경로당에 갈 일 없을 거야. 난 성공할 거니까. 그러니까 왔는데 자취방을 되돌아왔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천장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머릿속은 하얘했습니다. 정말 1000개를 적어서 고른 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너무나 달랐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미 강은 건너왔는데요. 네. 큰 소린 치고 왔고. 예. 그게 한 이틀간 그대로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생각해 봤습니다. 원래 안 풀리면 거꾸로 해서 보면 보입니다. 어떻게 거꾸로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왜 지금 여기 누워 있느냐? 내가 왜 여기 누워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느냐?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제가 지리산 대학 2학년 때 지리산에 갔을 때 본 허기준 설레임이 결국은 제가 지금 여기서 누워서 천장만 보면서 고민하게 하는 순간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 그래? 제 가슴을 쿵쿵거렸던 그 설레임을 그럼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근데 흙이라는 것은 볼 때는 유기물과 무기물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핑크 색깔, 노란 색깔, 정말 우유보다 더 흰 색깔이 있지만 그것이 1250도 이상의 불을 통과하면 네. 무기물만 남기 때문에 그 참 다정다감했던 그 흙의 색깔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색깔 이해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세상에는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에서 봤던 그 무지개 빛깔의 흙이 준 설레임을 가마 속에서 내가 고스란히 만약 볼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로 내를 던졌어라도 언제까지라도 기다리면서 갈 수 있는 거다. 그래. 그럼 이 길로 가자. 그때부터 훌러 털고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그리고 이제 흙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I see you hurt, I see you suffering. You're not alone in case you're wondering. Oh, you can come to me. Lay your head on me. Can see your loss, I see you struggling. Can even tell your friends from your enemies, but you can come to me. Lay your head on me. Oh, when you say you've given up, when you say. 선생님 작품은 또 굉장히 독특함이 있잖아요. 또 그걸 알아보시고 좋아하시는 팬들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예, 그 무렵에요. 예. 저도 모르게 인사동에 있는 가게 주인이 저들 집에 오게 됐습니다. 그냥 뭐
몰랐던 사람인데요. 네, 그렇죠. 어머. 뭐 제가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예. 유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고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사람이 왔을 때 그때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 이와나미 출판사에서 나온 예. 한국의 도공이라는 책에 제가 젊은 도공으로 예. 소개되었던 그것을 보고 와. 차하는 사람이라든가 우리 집에 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랬군요. 일본 그 책에 한국의 도공에 소개가 되면서 네. 인사동 쪽에도 이제 소문이 나고 아 이런 또 숨어 있는 인재가 있었구나 하고 찾아오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꾸로 됐네요. 네. 일본 책에는 어떻게 실리게 된 거예요? 근데 우연하게 일본에 있는 구아바라라는 그런 카메라 기자가 예. 전국을 다니다가 우연하게 제 작업장에 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독특한 작품 체계가 있는 지산이라는 작가가 있다. 예. 이걸 실어줬군요. 네, 그렇죠. 이야. 근데 인사동 쪽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받기 시작하시면 이제 돈 버는 일이 좀 쉬워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예. 처음에 도자기를 했을 때에 10년 동안 저는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할 거라고는 제 자신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고 네. 10년 동안에 도자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팔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고도 생각을 했고 네. 그 팔았는 작품을 굳이 이야기하면 닭이 몇 불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럼 거의 판매를 안 하신 거죠, 예, 그러면? 그렇죠. 어. 그래 했고 그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은 또 장사꾼하고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제가 속박되고 구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도 저는 집에 찾아오는 거 저한테 관심을 가지는 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지만은 그런 거래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자유분방한 제 모습하고 또 달라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실크로드를 가야겠다 마음을 먹으신 건가요? 예, 그때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려고 하던 중에 네. 문득 야, 좀 더 젊을 때 실크로드를 걸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냥 불현듯. 예. 어.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책에서 배웠던 남방문화의 흐름과 북방문화의 흐름을 네. 직접 한번 걸어보자. 야. 그래서 대학원 가기로 했던 3년의 시간과 대학원 다니는 3년의 학비를 가지고 네. 저는 배낭여행을 90년도부터 93년까지 배낭여행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먼저 제일 중요한 의학을 공부했죠.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고 그래서 일본에 한 1년간 예정으로 먼저 일본을 갔더랬습니다.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는요. 저는 일본의 도자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 화려함이 제 마음을 송두리째 정말 뺏어갔습니다.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지금도 그때 일기장을 보면요. 제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큰 배에 다 실어갖고 우리 집에 가져가고 싶다는 그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서서히 지나면서 점점점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뭐냐고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거는 화려함 속에서 배어나오는 공허함, 즉 우리 인간적인 소박함이나 정겨움이 그 속에 없었다는 것이 저로 하여금 거기서 멀어지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일본 생활을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주 남산 자락에 네. 방을 얻어놓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죠. 이제 중국 배낭여행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또 네. 언어와 역사와 문화를 제가 일본에 있을 때부터 중국말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언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네. 언어 또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맞습니다. 역사를 공부하지 이해할 않고 수가 없죠. 그 나라의 음식 문화를 어복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생활해 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역사의 흐름을 느낀다는 건 참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중국을 다니시면서 뭔가 또 중국은 또 넓고 이렇다 보니까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 번은 이제 중국 강서성에 있는 길주요가 있습니다. 네. 길주요에 들리는데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 들렸어요. 그랬나요? 예. 그래서 이제 공안 당국에 가서 예. 제가 이제 허가를 받고 그걸 들고 이제 길주요 찌쯔우야오죠. 길주요 갔습니다. 그 길주요는 에서 나오는 그 나뭇잎 모양의 찻잔 그리고 그 호랑이의 털 비슷한 대피 천목 두 점이 일본의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유명한 그 가마입니까? 그러게요. 거기에 딱 들렸을 때 이 바닥 전체가 예. 도자기 파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 가면 그런 파편 몇 없죠. 개밖에 없어요. 예, 예. 볼 기회가 잘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이 전부 다 널려 있잖아요. 그냥 책을 막 읽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도자기를 주었습니다. 제가 도착하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새마을 지도자, 네. 이장, 동장, 부녀회장, 네, 네. 새마을 지도 한 7분이 저를 반기면서 안내해 주려고 왔습니다. 네. 인사를 드리고 도자기를 딱 주우니까 동시에 눈 14개가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리에 놨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러게요. 아, 가져가면 안 되나요? 그렇죠. 원래 가져오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가져가서 중국의 어떤 그런 유명한 도자기 가마의 어떤 파편에 대해서 실험하고 연구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훔쳐오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럼요. 그래서 저는 문득 문익점 선생의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래서 2개를 주셨어. 네. 하나는 이쪽에 넣고, 그리고 하나는 넣고. 예.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그걸 봤어요. 아, 그런데 그분은 그냥 서로 웃고 네. 지나가 주셨어요. 네, 네. 제가 그거를 대하는 것이 보면 정말 알죠. 너무 네.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일본, 중국, 또 뭐 대만, 태국, 몽골, 실크로드. 아, 이렇게 실크로드를 다 둘러보셨는데 그 배낭여행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많은 것을 얻고 배우셨다고 하셨지만은 또 큰 사건이 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길을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게 했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그 임진왜란 때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출정한 가라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당진이죠. 그 당진의 그 류따 가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마에 불을 떼기 위해 갖고 제가 참나무 장작을 준비하는 중에 참나무 장작이 무너졌어요. 어머, 그 무너지면서 제 중간 손가락을 예. 문드려 버렸어요. 아, 이렇게 떨어져서요? 예, 참나무 장작은요, 예, 예. 그냥 쇠하고 똑같습니다. 어우, 그래서 이제 때리고 난 뒤에 제 손가락이 문드러졌죠. 예, 예.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바로 병원을 갔습니다. 가니까 의사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작업하다가 갔으니까 아주 남루한 차림이었죠. 그 선생, 私は陶芸家です。中指が一番重要です。先生大丈夫ですか? 선생님, 저는 도예가입니다. 중간 손가락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 괜찮겠습니까? 하니까,心配しないでよ. 걱정하지 마라. 그 저는 안심이 되었죠. 네.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맡겼죠. 네. 그런데요, 저는 평상시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은 나약한가요? 손가락을 맡기고 난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기를 참 기도를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의사가 왔다. 끝났다 이거죠. 그 순간적으로 의사의 얼굴을 딱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좋았어요. 편안했고. 네. 그래서 저도 안심하면서 제 손가락을 보는 순간에 30년 이상 있었던 그 손가락 한마디가 없어져 버렸어요. 절단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수술을 해가지고? 예. 어. 잘라서 봉합을 해버렸죠. 야, 그거는 의사가 오판을 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야.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찾아보니까 예. 가피 묻은 가지에 엉켜갖고 그 휴지통에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은 네. 정말 믿- 억울하고 분하고 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도자기를 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예. 불안감 그렇게 막 밀려오기 시작을 했죠.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때 말할 수 이미 게임은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의사는 일제 강점기 때 예. 그 침략 전쟁에 참석했던 군의관 출신이었어요. 그래 그런 어떤 시간들이 이제 있고 저는 이제 이미 상황은 끝났잖아요. 네. 이제 작업장으로 돌아왔어요. 제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 책망감 그런 것 때문에 정말로 뜬 눈으로 사실 네. 밤을 지샜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주는 진통제하고 약봉지 있잖아요. 그걸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아프셨을 텐데. 그래도 버렸습니다. 모든 게
그 아픔보다는 훨씬 더 큰 그렇죠, 일이 그렇죠. 운명 같은 일이 저한테 있었던 네. 거지 않습니까? 그때가 오후쯤인데 그때부터 뜬 눈으로 있었는데 밤이 되고 동이 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문득 생각했죠. 네. 아, 이만하기 다행이다. 손가락이 하나만 밖에 안 다쳤지 않느냐. 와. 임진왜란 끌려온 우리 선조 도공들이 이 땅에서 겪어야 했던 아픔과 고통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뭔가를 찾아서 뭔가를 알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선불로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내 운명인 모양이다. 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호리 선생님 병원에서 손가락 접합 수술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신경반을 옮기고 네. 뱃살과 엄지 빼로 가지고 손가락 한 마디를 만들었습니다. 아, 재건 수술을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손가락 하나 만들었죠. 아, 만들어서 예. 왜냐면 손가락이 짧으면 예. 하기가 힘드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명백한 의료사고고 의사의 실수니까 소송을 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소송을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의사의 입장에서 의사를 생각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제 도자기가 나의 아픔과 남의 어떤 실수까지도 감사하고 품을 수 있는 정말로 따뜻한 소우주이기를 바랐던 거죠. 아.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항상 불안하죠. 네. 내가 다시 도자기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사실 매일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네. 걱정을 많이 할 거고. 해보고 난 뒤에 안 되면 그만 안 하면 될 거 아이가. 뭐 인생 뭐 별거 있나. 딱 그 생각을 했죠. 야. 그리고 이제 가마의 이야기 흙을 가져오라 했죠. 그래서 이제 한 손은 붕대를 감아갖고 이제 이래 석고로 고정을 시켰으니까 한쪽 손으로 가지고 제가 코일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탈에 쌓기를 했죠. 처음에 이제 지나가는 간호사라든가 이분들이 굉장히 야, 저 친구 눈만 메스운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지 굉장히 궁금해했죠. 그런데 어느 한 날요 그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와 했습니다. 와. 그때 제가 그것을 봤을 때 제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그 어떤 화병보다도 그 선이 아름답고 부드럽고 정겹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죠. 도자기는 숙련된 기술과 기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따뜻한 마음, 열정적인 가슴, 그리고 사랑으로 만드는 거구나. 그야말로 선생님의 혼이 담긴 작품이잖아요. 예. 네. 그래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그때 그것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4월 말에 했던 거와 같은 어떤 느낌이었다는 생각을 나중에 해보게 돼요. 아.